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광주 전남 고사장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는 두 번째 수능인데요. 시험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지금 1교시 시험이 시작됐죠? 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시간 전쯤인 오전 8시 40분부터 광주 전남 시험장 96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에 별다른 사고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고사장 입시를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시험장 입구에서 단체 응원은 없었고 시험장에 함께 온 부모들은 수험생 자녀를 꼭 안아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진 수험생과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모두 51명입니다. 또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점심시간에 이동하거나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비말 차단을 위해 점심 식사 시간에는 칸막이가 설치되는데 2교시 수학 영역이 끝나면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31,515명이 수능시험에 응시했는데 지난해보다 광주는 4%, 전남은 1.9% 늘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처음으로 문과와 이과를 통합해 치러지는데요. 5교시 제2외국어 시험을 끝으로 오후 5시 40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광주를 찾아 대선 완주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 모두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향후 행보가 대선 구도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 방문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부묘역인 민족민주 열사묘역도 찾아 전두환 비석을 두 발로 밟은 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번 대선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의 틀을 뛰어넘는 정치판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호남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까지 광주와 호남이 정치 변혁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정치판을 바꾸는 진앙지가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정치공학이나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뭉치고 헤어지고 하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행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길을 택한 것은 분명한 완주의 의지이고 김 전 부총리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의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의 합은 10% 안팎. 거대 양당 후보 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입니다. 3지대 후보들 모두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남은 4개월 동안 3지대 후보들과 거대 양당 후보와의 단일화나 각자 완주 또는 3지대 후보 간 단일화 등 다양한 가능성이 대선판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모두 15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광주의 주택 소유자는 41만 9천 명이고 이 가운데 2채 이상 소유자는 14%인 6만 1,000명, 5채 이상 소유자도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경우 주택 소유자 57만 4천 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6%인 9만 2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가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행정제재, 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36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은 211곳, 개인은 150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258억 5천만 원입니다. 전라남도도 고액 상습 체납자 1,627명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법인은 540곳, 개인은 1,087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844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시관 등 공공시설 운영이 오랜 시간 차질을 빚어왔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 중인 가운데 해양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관이 최근 새롭게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송인 기자입니다. 긴 휴관 기간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표적 한류성 어종 영태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국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멸종 위기 어종으로 꼽히고 있어 기후변화 위기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강에서 바다로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오는 연어는 물론 최대 35cm 가장 큰 해마종인 빅벨리 해마, 바닷속 못난이로 불리는 궤도라치 등 특색 있는 다양한 어종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박물관들은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해양 박물관에는 오니까 뭐 이것저것 해양에 관한 지식도 많이 쌓아가고 애들도 많이 좋아해서 좋네요. 새롭게 마련된 기획 전시실도 눈길을 끕니다. 새우와 바다거북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생물 화석 등 기증받은 3,000여 점이 추가됐고 해양생물의 내부 기관과 골격의 형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골격염색 표본도 흥미로운 볼거리입니다. 관람객들의 인기가 높았던 체험수족관은 내년 하반기쯤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체험수족관을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준공이 되면 다양한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과 관람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관 기간 새로운 모습을 갖춘 해양수산과학관은 당분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 광주시의 지난해 부채 비율이 10%에 가까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무리하게 지원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별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와 광주상이 5.18 단체 등에서는 일상회복지원금이 서민 경제가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환영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수능 한파 없이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또 평년 기온보다도 높은데요. 광주가 한낮 기온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 때문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고 곳곳에 비 예보 나와 있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 담양 18도, 화순 17도로 따뜻하겠습니다. 광양이나 최고 기온 18도, 순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는 낮 최고 기온 16도, 영암과 강진, 장흥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하늘도 맑겠고 물결도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함 없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비 예보 나와 있고요. 월요일 오후에 찬바람이 불어서 눈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는 7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신규 확진자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소재 중학교 학생의 친구가 다니는 다른 학교 중학생 3명 등 모두 3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남은 여수안 초등학교에서 학생 7명을 포함해 10개 시군에서 모두 40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여수시 중앙동 종포해양공원 인근에 정박 중이던 여수선적 97톤급 A호에서 불이 나서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선박에는 폐유가 실려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수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진군 신전면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특별 조치로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종오리 농장 정기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검출 즉시 가축 방역관과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을 통제한 데 이어서 종오리 2만 4천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에서 고려시대 청자와 도기를 대량 생산하던 장소가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남군 산이면 발굴 현장에서 20m 안팎의 토축교 한 기 등 가마 3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 폐기장에서는 1m가 넘는 청자와 흑자 파편 퇴적층을 발견해서 이 지역이 오랜 기간 도자기를 생산한 곳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물가 상승률 반영과 영양가 높은 식사 제공을 위해서 현재 6,000원인 급식 단가를 7,000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아동 가운데 결식 우려가 있는 18,800여 명입니다. 농협 전남지역 본부가 상호금융 예수금 25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2018년 11월 예수금 20조 원을 달성한 뒤 3년 만에 5조 원이 성장했다면서 지난해 대출금 15조 원 달성과 함께 상호금융 여수신 4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